오늘은 이제 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과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탄수화물 중독과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이거 화면 엉뚱한 거 보내셨어요.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네. 탄수화물 중독과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혹시? 밥, 콜라요. 어? 라면, 탄수화물 중독이요? 네. 술, 쌀밥, 술, 쌀밥, 또 빵, 라면, 라면. 밀가루, 다들 알고 있네. 다들 알고 콜라. 있네요.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량 영양소라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탄수화물하고 또 뭐가 있죠? 탄단지, 단백질, 지방.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 권장 섭취량이에요. 단백질은 7에서 20%를 먹어야 된다. 지방은 15에서 30%를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은 55에서 60%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탄수화물의 지방의 단백질 비율이 5대 3대 2의 비율을 섭취할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탄수화물이 우리 식단에서 반,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3분의 2가 아니 5분의 3이 단백질, 지방, 그리고 나머지 5분의 2가 단백질 이렇게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순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의외로 되게 높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실태를 보면 탄수화물 약 67% 먹는데 5만 먹어야 되는데 거의 7개를 먹는 거야. 그리고 지방은 3개만 먹어야 되는데 3개를 먹어야 되는데 한 2개도 못 먹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도 1.4개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2개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1.4개밖에 못 먹고 있는 게 현실인 거야.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많이 먹고 있는 거네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탄수화물의 이용. 그러니까 일단 소장에서 흡수돼요. 포도당이 간으로. 자, 소장에서 간으로 흡수되는 건 당연한 거 알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장에서 분해가 된다고. 그리고 간 문맥으로 통해서 간으로 바로 간다. 간에서 다시 재분배를 해서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간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건강이 간 건강에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으로 이동한 탄수화물이 뭐를 하느냐? 첫 번째는요,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쓰여요. 이건 미토콘드리아 그림이에요.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쓰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이 저장돼서 써요. 자, 탄수화물이 근육에서 쓰인다라는 거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시동을 걸잖아요. 차 엔진 시동 걸잖아요. 세르모다라는 걸로 시동을 한번 건단 말이야. 이때 세르모다 역할을 해주는 게 탄수화물이야. 그리고 이게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있는 제대로 된 힘을 써요. 이게 없으면은요, 근육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근육을 녹여와야 돼. 세르모다가 없으면은요, 몸이 더 망가져요. 그래서 운동 직전에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피로시 글리코겐으로 갔다가 다시 당으로 분해돼서 근육에 저장시켰다가 당으로 분해되는데 이게 굉장히 짧게 머물러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 직전에 약간의 탄수화물이 있어요. 약간의 탄수화물, 운동 직전에 탄수화물이라고만 듣고 운동 직전에 막 콜라 먹어도 되고 사이다 먹어도 되고 초콜릿 먹어도 이러면 안 돼. 약간이에요. 그러면은 근육을 쓸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쓰여지는 게 뭐냐면 지방의 형태로 남는 게 전환하고 축적되는 거야. 남는 거는 다 어떻게 된다? 지방으로 전환해서 축적된다. 전부 다. 일단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탄수화물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요. 체내 에너지로 쓰이는 거야. 체내에서 에너지로 바뀌어 쓰는 거예요. 근데 남으면 어떻게 된다? 지방으로 축적된다. 전환된다. 예, 미토콘드리아 근육에다 쓰인다. 근데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죠? 네. 네, 맞아요. 뇌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뇌에서 만약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꾸 먹고 싶어. 근데 이게 과잉 섭취했을 때 축적되는 것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을 축적시켜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과잉되다 보니까 근육이 설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이 탄수화물이야. 마른 비만이 뭐죠? 살이 없고 근육이 없고 배만 볼록. 네, 배만 볼록. 자, 배만 볼록 나오는 질환이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난민 가끔 나오면 꼬맹이들이 빼쩍 말라가지고 배만 볼록 나온 거 알죠? 네. 그게 과시효과병이라는 거거든요. 단백질 부족병이야. 근데 우리가 원조를 보낼 때 뭐를 보내요? 밀가루 보내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밀가루도 먹어라 보냈는데요. 밀가루를 먹으면은요, 그 병이 더 가속화돼요. 뉴트리라이트에서 파이브 캠파인 하는 거 알죠? 네. 거기에 뭘 보내죠? 단백질하고 비타민, 미네랄을 보내죠. 탄수화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 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포도당과 대사를 하는 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대사가 포도당 대사를 해가지고 에너지 원으로 쓰여. 근데 이때 쓰이는 게 비타민 B군이 꼭 있어야 돼요. 꼭. 탄수화물 미토콘드리아 쓰이려면 비타민 B군이 꼭. 그 꼭이 뭐냐면요. B1 티아민이야.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 있어야지 대사 과정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대사 과정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도 있어요. 단백질과 지방이 여기서 꼭 필요한데 실제로 단백질과 지방은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뭐를 하냐면요. 단백질은요. 체 조직을 만들어주고 효소라든가 호르몬을 생성해주고 항체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시켜주고 호르몬을 생성해줘.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를 운반해줘. 자, 지용성 영양소 뭐 있죠? 비타민 A라든가 E라든가 K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영양소를 일을 하는 게 지방들이에요. 이 지방인데, 자, 다시 한번. 뇌신경세포, 적혈구, 혈액이죠. 얘들은요, 포도당을 주 원료로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땡긴다, 안 땡긴다? 머리가 좋아하는 거야, 머리가. 그래서 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 탄수화물 이외에 다른 음식도 포함되는데 일단 중독이라고 보면은요. 단맛 중독이라고 하죠. 단맛 중독. 박사연 리더님이 그 매운 거 그 떡볶이 좋아한다고 할 때 내가 너 그거 단맛 중독이야? 설탕 중독이야? 계속 그랬잖아요. 떡볶이를 만들 때 쓰는 고추장을 우리 전통적으로 만드는 고추장을 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네. 예, 맛이 없어져요. 왜 맛이 없어지게 해요? 거긴 단맛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전통 고추장은요, 찹쌀로 만들어요. 고추장과 찹쌀. 찹쌀로 만들면요, 텁텁해져요. 네, 텁텁해져요. 근데 밀가루로 만들면은요, 달아져요. 예, 단맛이 나요. 그래서 떡볶이는 싸구려 고추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싸구려 고추장에 또 뭐 넣죠 또? 설탕 넣잖아. 근데 설탕 넣으면 다행인 거 알죠? 물엿. 네, 물엿 넣어요. 물엿도 다행이야. 그 물엿이 정상적인 물엿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말통에 들은 거. 네. 그걸 넣어요. 그래서 그거 설탕 중독이야. 매운맛 중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독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일단 이 음식을 알기 전에 우리가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짠맛이라든가 단맛 알죠? 단짠, 단짠. 네. 예, 단짠, 단짠의 조합은 최상의 조합이죠. 이거 뭐 멈출 수가 없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소한 맛이 있어요. 아삭 고소한 맛. 자, 이렇게 단짠단짠의 고소한 맛이 들어가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호떡. 호떡? 떡볶이. 교촌치킨. 과자, 아, 바삭거리잖아요. 땅콩, 땅콩. 자, 그리고 이게 맛을 인식하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냐면 뭐 먹는 행복은 절대 무시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매운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는데 이게 매운 게 맛으로 들어갈지 통증으로 들어갈지 애매하죠. 실제로 매운 건 통증에 들어가요. 우리 인간도 과학적인 부분이 있나 봐. 매운 거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죠. 시원하다, 칼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맛 이외에 한 가지가 좀 더 생겼어요. 뭐냐면은 감칠맛이라고 해요. 감칠맛, 미원맛, 미원. 밝혀졌어요. 혀의 감칠맛을 인식하는 미각수용체가 발견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칠맛도 이 4대 맛이 아니라 5대 맛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자, 일단 음식물 중독 체크리스트예요. 8가지. 음식물을 먹을 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해 남기지 않고 먹는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다. 양을 줄여야 하는데 아닌가 걱정할 때도 먹는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과식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보낸다. 네, 오타 있네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혹은 자주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먹는다. 음식을 줄였을 때 금단 현상이 나온다. 불안, 짜증, 우울 이런 거. 그리고 두통. 음식을 안 줄였을 때 두통. 그리고 특정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긴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중독이야. 우리가 디톡스라든가 3일 단백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두통 많이들 일어나죠. 네.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기도 하고 음식물 중독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 커요. 손 떨리잖아. 여기에서 3개 이상이면요, 본인은 중독이신 거야. 3개 이상이면.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고 있다. 음식을 양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다. 나는. 남기지 않는다. 이건 뭐. 자, 어쨌건 3개 이상이면 다 중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독 원인을 볼게요. 생리병사의 비밀에 보면 달콤한 유혹 탄수화물이라는 걸 보면 나와요.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잖아요. 아까 당분은 어디에 쓴다고 했죠? 뇌에 영양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걸 분비를 해요. 그럼 도파민은요, 쾌감 중추를 자극시켜. 그래서 당분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오, 기분 좋아. 라고 해서 중독시키는 거야. 자, 중독이 되니까 뭘 하죠? 다시 당분이 또 땡겨요. 이게 계속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당분을 섭취하면요, 혈당이잖아. 혈당이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해요. 혈액안이 끈적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요, 끈적하게 되니까 뭐가 나오죠?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떨어지면 혈당 저하될 때 기분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기분 더러워 빨리 먹어. 그리고 당을 또 먹어요.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혈당 올리는 거라든가 도파민 이쪽은 전부 다 혈당 쪽도 그렇고 도파민 쪽도 둘 다 정신적인 부분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 달달한 걸 먹으면. 근데 내가 달달한 걸 안 먹으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빴을 때 초콜릿을 빵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나는 설탕 중독이다. 탄수화물 중독. 이렇게 보시면 돼. 음. 평소에 말짱해야 되는데 괜히 오락가락하는 것도 전부 다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내가 오락가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서윤숙 리더님. 네? 이런 리더님 그래요? 네, 오락가락해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래요. 호르몬 분비 체계의 교란을 가져와요. 이게 뇌하수체에서 척수로 교감시켜 갔다 부신이라는 데 가거든요.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부신이라는 데에서 뭐가 있다? 부신 위에 신장 위에 있는 게 부신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어. 신장 위에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붙어 있거든. 여기에서 비타민 C를 소비를 엄청나게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호를 보낸다고. 뇌로 신호를 보내. 그래가지고 콜소를 만들어라, 에피네프린을 만들어라 막 이런단 말이야. 이때 호르몬 체계가 교란되면은요, 혈당이 빠바바박 올라가요. 그리고 시상하부라든가 뇌하수체라든가 부신 쪽에 자극이 많이 생겨. 이때 HPA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축이거든요. 스트레스 축이 근대려지면 어떻게 된다? 혈당이 또 땡기는 거야, 단계. 그래서 HPA 축이 장에 왔을 때 스트레스 반응 조절이 안 돼. 혈당 조절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 욕구가 파닥 올라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땡긴다? 크림빵이 땡긴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땡긴다? 술이 땡긴다. 그게 전부 다 탄수화물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이야. 수면이 부족할 때, 수분이 부족할 때 수분의 역할이, 여기도 오타 있네요. 글리코겐을 대신해요. 그래서 포도당 당세자 과정에서 수분이 부족하면은요, 이 역할을 못 해줘요. 그 다음에 수면 문제, 혈당의 균형 및 대사 영향으로 이 수면이 부족할 때 식용이 아닌데, 나 오토 무지 많구나. 아까 연락만 들었거든, 급하게. 요. 용이 아니라 식욕이에요. 식욕. 여기 수분 열활이 아니라 역할이고, 여기에서 이제 렙틴이라든가 그렐린이라든가 이쪽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렙틴, 그렐린 이게 뭔 소리냐라고 보면, 렙틴과 그렐린이 보면 렙틴에 의한 자극은요, 식용 억제 포만감,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요. 렙틴이 움직여지면, 근데 그렐린이 움직여지면
식욕? 이것도 잘못 썼네. 둘 다 식용이야, 왜? 식욕, 식욕. 식욕, 자극, 공복감. 예, 식욕이야. 내가 이거 둘 다 지금 잘못 써놓은 거예요. 네. 읽으면서 죄송해요. 자, 두 개가 이제 자극이 되는데, 그렐린은요, 공복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먹어, 얼른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먹으면은요, 위가 움직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저하돼. 안 먹으면은요, 위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신진대사가 다른 데로 내 에너지가 위로 안 가고 딴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렙틴이 움직여지면 살이 빠진다. 그렐린이 움직여지면 살이 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은요, 그렐린이 줄어들어. 아니. 그렐린이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욕구가 계속 상승해요. 실제로 오른쪽에 보면은 렙틴이 줄어들고 그렐린이 증가하는 게 보이잖아요. 수면 부족할 때. 공복감도 늘어나고요. 식욕도 늘어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래. 그래서 일찍 자야 된다. 맞아요. 밤에 현숙 씨 TV 보지 말고 일찍 자야지 살이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독 원인 중에 네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장내 세균이야. 장내 세균의 대사 산물이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이때 장뇌축을 통한 식욕이 조절된다. 아까 장뇌축이 뭐라고 그랬죠? 뇌축, HPA축, 스트레스 조절 축이잖아요. 이거 말고 장내 세균과 식욕이라는 거를 보면 이거 논문 쪽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충분하다라고 할 때 장의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호르몬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해서 이게 대사를 일으켜. 포도당 대사라든가 인슐린 민감성 그리고 지방의 저장이라든가 포만 이쪽의 대사를 잘 일으켜줘요. 이때 미생물이 대사를 조절해 주는 거야. 미생물이 좋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포도당 대사가 잘 돼. 인슐린이 민감해. 그리고 지방 저장도 안 하고 다 써. 그리고 포만감도 생겨. 근데 인슐린이 나쁜다. 그러면은요, 이게 대사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방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지 막. 그래서 장 속의 유해균을 제거시켜주고 좋은 균으로 대체를 시켜줘야지 장 속안에서 살찌는 거를 막아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부족일 때도 살이 찌거든요. 당 대사에 미치는 영양소가 있어요. 비타민 B군과 크롬, 마그네슘이거든요. 비타민 B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우리 이번에 나온 거 판토블렌드도 나와 있고요. 더블에스도 나와 있고요. B 플러스, 이스트 B가 있죠. 예, 얘들이 전부 다 비타민 B군이야. 그래서 이스트 B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을 때 뭘로 받았다고 했죠? 다이어트로 허가받았다고요. 이게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타민들, 12가지 전부 다 대사와 관련을 해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대사가 안 되니까 살이 찌는 거야. 가령 쌀을 먹는데 씨앗을 다 빼놓고 먹는다라고 하면 티아민이 부족해져요. 무조건 살쪄요. 그래서 쌀로? 네? 쌀. 쌀로요? 네. 씨는 쌀로. 쌀로. 그래서 완전체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 깎아 먹잖아요. 깎아 먹으면 부들부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과잉장애에서 얘들 가기 전에 영양소 부족할 때 계속 영양소가 부족할 때 계속 음식을 먹어라라고 신호를 보낼 거 아니에요. 영양소가 부족하지면. 근데 우리 몸에서 내가 지금 칼슘이 부족하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다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서는 신호를 보낼까요? 아니면 음식이 부족해 이러고 보낼까요? 그냥 배고파. 그쵸. 배고파. 그때 급격하게 먹게 되는 게 뭐죠?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영양을 미리미리 채워놓으면 급격하게 배가 고프지 않은 거야. 지금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들 느끼실 거예요. 헛헛하지 않고 음식이 막 땡기지 않는다. 채워놔서 그래요. 아침에 비타민과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분들은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가도 똥을 다니지를 않아.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미리 채워놓기 때문에. 그리고 탄수화물 과잉과 대사증후군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면 총 5가지가 있거든요.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HDL 있어요. 자, 여기서 차연 씨 몇 가지가 걸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몇 가지가 겹치면? 2가지 2개 이상? 이상. 어? 2개 이상? 2가지 이상. 오, 똑띠하는데 다들. 맞아요. 2개 이상이에요. 허리둘레 BMI죠.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HDL 수치.
얘들이 2가지 이상 걸리면 대사증후군이라 하는데 나이가 먹다 보면 2가지 이상 걸리는 게 순식간에 걸리잖아요. 여기서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체지방의 증가, 혈압의 상승, 혈당의 상승, 혈중 지질 이상 상태 동시에 나타날 때 문제가 되고 이게 5개 나가면은요. 5개 다 나가면 진짜 문제가 많죠. 근데 여기서 얘들이 이제 올라가지면은요. 심혈관 발병의 가능성이 2배로 올라가는 거야.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혈이둘레,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HDL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수화물, 과잉과 대사증후군에서 이거를 관리를 다 하다 보면 자동으로 뭐가 되죠? 이게 해결되는 거야, 이게. 아, 다이어트. 이거 우리 남자 배하고 내 배인데.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옆구리살을 찾으려고 하다 옆구리살 못 찾았는데요. 사실은 옆구리살이 더 문제가 많아요. 옆구리살은 단순히 내장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량의 부족까지 같이 온 거거든요. 내 거 그래서- 찍어서 달라고 하시지. 네. 반드시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다이어트에 필요한 영양소가 체지방에 도움이 되는 CLA라든가 HCA, 그리고 혈압,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오메가3라든가 GLA라든가 PPC. 자, PPC가 뭐죠? 포스파티딘 콜린. 아까 박사원 리더님이 얘기했던 레시틴이에요. 레시틴. 예, 레시틴의 레시틴? 두 성분이 PPC예요. 그다음에 혈당. 혈당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파이버죠. 파이버가 들어가지면 파이버가 뭐예요? 식이섬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파이버가 들어가주면. 그리고 프로틴이 먹으면서 근육량이 증가하면 근육에서 글리코겐 형태가 되는 걸 다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혈관 안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저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량이 중요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탈출법을 보자고요. 다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 올리기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백질을 먹으면요 그렐린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자,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은요 이것도 그렐린을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는다. 이러면 이제 혈당 수준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끔 그 그림을 설명하던 거 있죠. 혈당 스파이크. 이 파란 선이 뭐냐면 정상적인 식사할 때 혈당의 곡선이고요. 까만 선이 당 지수가 낮은 거. 우리가 뭐죠? 뭐 설탕 시럽, 그 고운 빵 뭐 이런 거, 떡 이런 거, 청 다 그래요. 청 이런 거 먹을 때 스파이크가 팍 튄단 말이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팍팍팍 튀어요. 이 구간이 혈당 스파이크 구간이야.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탁 치면 어떻게 되죠? 인슐린이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빨리 쭉 내려가. 기분이 나빠? 또 먹으라고 그래.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이 문제가 뭐죠? 먹으면은 기분 좋아지고 좀 이따 기분 더러워지고 먹은 좀 좋아지고 말 한마디 누가 말하면 기분 팍 돌아서고 이렇게 되는 거야. 혈당 스파이크가. 이거 생기면서 정신 장난 안 오면 신기한 거고 이거 생기면서 비만 안 오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생기게 하는 원인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 맛에서 우리가 단짠 하면서 고소한 거 뭐라고 그랬죠? 고소한 거. 가자. 예, 과자, 떡볶이, 술 전부 다 혈당 스파이크 일으켜요. 전부 다 그래요. 정리해보면 호르몬 체계 정상화, 부신 건강에 비타민 C, 비타민 B5, 판토텐산, 그리고 미네랄,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내 환경 개선이라든가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를 위해서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은 뭐죠?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은 먹이. 먹이. 유산균의 먹이인데 쉽게 표현하면 치커리?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피로 해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규칙적인 운동. 예, 규칙적인 운동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보충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미네랄이 충분한 물과 단백질이에요.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안 먹고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는다거나 하면 몸이
급격히 산화돼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안 넣어놓은 거예요. 하여간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미네랄이다. 그래서 여름에 소금 먹잖아. 염화나트륨 말고 소금의 미네랄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영양소 대사를 정상화를 위해서 비타민 B9과 크롬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에서 당 지수, GI 지수, GL 지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개선시켜야 돼. 그리고 단백질을 잘 먹어야 돼. 그럼 여기서 좋은 탄수화물이 뭐냐?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과일을 껍질째 먹어야 돼요. 채소를, 뿌리 채소를 종류를 많이 먹어야 돼요. 현미도 먹어야 되고요. 곡물은 통째로, 통곡물로 먹어야 돼요. 좋은 단백질은 또 뭐냐? 아미노산가가 중요해요. 100% 아미노산가. 대두라든가 이쪽이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도 들어있고요. 꿀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단백질이. 그런데 여기다 우유가 원래 식약처에서는 우유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유를 넣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소를 키워본 입장에서 우유 진짜 지랄 맞거든요. 오히려 골다공까지 불러와요, 우유가. 그래서 우유는 넣고 싶지가 않아요. 우유에는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우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기 계란 뒤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이 필요해요. 불포화 지방산, 상하지 않은 거. 그리고 오메가4가 아니라 오메가3예요. 아까 내가 진짜 열심히 쳤는데 이거. 들기름이 오메가3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들기름. 들기름을 아주 그냥 들깨를 그냥 바짝 구워가지고 만들면 새카맣고 고소하잖아요. 그 오메가3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어요. 오메가3는 햇빛과 열에 다 약해요. 그래서 저온 압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씨유 쪽도 좀 들어있고, 근데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순서로 포도씨유, 올리브, 카놀라유가 돼 있는데 사실은 카놀라유가 좀 문제가 있어요. 올리브유도 좀 들어있고, 근데 올리브유나 이쪽은 저온에서 요리해야 돼요. 고온 올라가면 안 돼, 다 이것들 전부 다. 그래서 들기름도 참기름은 볶을 때 쓸 수 있지만 들기름은 언제 쓰죠? 비빌 때 쓰잖아. 마지막에. 네. 카놀라유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카놀라유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래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건 올리브유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올리브유를 가지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선전을 했냐면 올리브유로 만든 튀긴 치킨. 내가 그거 보고 얘들 진짜 환장했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유는요, 고온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하게 된다. 그렇죠. 다 산화돼 버려요. 쉽게 산화돼요. 그러면 올리브유로 튀긴 닭이다 그러면요, 쉽게 산화하는 거잖아. 썩은 걸 먹는 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맛있어요. 포화지방으로 바뀌었잖아요. 쉽게 맛있어요. 우리가 기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점점점 닭이 맛있어지잖아요. 이것 마냥 올리브유가 좀 더 빨리 맛있어져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우리 제품 중에서 두 가지 HCA의 기능성이 있어요. 인체 시험으로 증명된 HCA, 체지방 감소에, 피하지방 감소에 도움을 줬다. 8주간의 섭취 결과.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요, 공액 리놀렌산 CLA가 맨 앞에 플라시보 그룹하고 나머지 그룹들이 전부 다 차이가 났죠. 이거는 12주간 섭취를 시켰을 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줬다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 두 개는 전부 다 사이트에 있습니다. 사이트에 있고, 자,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죠. 슬림팩. 네, 슬림팩이 얼마죠? 12만 천 원. 13만 3천 원. 네? 13만 3천 원. 저기 가격으로. 네, 13만 3천 원인데 스마트 오더를 활용을 하면은요, 12만 1천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50% 할인이 6개월에 걸려 있고, 그리고 무료 증정이 12, 18, 24개월에 있어요. 자, 스마트 오더 할인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뉴트리아트 제품으로 봤을 때 뭐가 있죠? 골든팩, 골든팩, 맨즈팩, 맨즈팩, 우먼즈팩, 우먼팩, 핀즈팩, 힘팩, 더블 S. 10데이즈, 유산균까지 이 혜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섭취하는 게 좋고, 어쨌건 슬립백 하나를 예를 들긴 했지만 단백질이라든가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중요하고, 아까 잠깐 여기서 당지수 부분에서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여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또 이걸 막을 수 있는 식품이 뭐냐면요, 파이버예요. 그리고 이 파이버 말고 파워 블럭 글리코일스. 말고 뭐 있죠? 파워 블럭 말고 또 하나? 글리코일스. 네? 글리코일스. 글리코에스 말고 또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할거 넣지 말고. 여기, 34,000원짜리인가, 그거? 34,000원짜리. 무슨 블럭이라고 그러죠, 그걸? 파워블럭, 파워블럭 키트사? 파워블럭 키트사? 아니지. 아니, 누구야? 누구야? 그거 말고 뭐라고 했죠? 키트사? 맴돌아. 내가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다, 나도. CLA 말고. 키토산 조인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이고, 다이어트 그래서? 라인 걔네 오총사이들. 기억 안 나요? 파이버 파우더? 카보저스트. 카보저스트. 아, 카보저스트요. 찌개감요. 카보저스트가 식이섬유예요. 카보저스트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카보저스트가 막아주고, 그리고 그거보다 강력한 거 저한테 있잖아요. 글리코헬스. 예전에 글리코 다운 그건 거고. 자, 그리고 위안은 자기 만족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안은 자기 만족이다. 우리가 어떤 때 위안을 하죠? 슬플 때. 슬플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을 하고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안 되죠. 완성과 변화, 발전 따위는 없죠. 그래서 위안이 되는 사이가 정말 무서운 사이예요. 위안은 자기 만족인 거야. 나 여기 가만히 있어. 나 힘든 건데 나 앞으로 가기가 귀찮아. 네가 나랑 같이 여기 있어 줄래?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성공을 꿈꾸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책으로도 만나라라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의 옆으로 가야 함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수백 수천만 원짜리 강연을 듣는 거야. 우리는 돈 내고 안 들어봤죠.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봤냐고. 한 달 월급 70만 원 받을 때 4개월치 월급을 뜯어가지고 강의를 들어봤냐고요. 그리고 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가만히 있게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조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온통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려요. 그 대신에 열정적이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 노력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꿈을 이루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롤모델로 곁에 가야 돼요. 지금 당신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곧 당신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도와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다이어트 뒤에 집어넣었을까? 사업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 빼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죠. 빼봐. 네가 빼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알았어.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고 오늘 한 잔 먹어야지. 우리 유혹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 운동을 하는 사람 옆에 가야지 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잘한다,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상의를 하고 이럴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는 거고. 자, 여기까지고요. 잠깐 이제 프로모션 얘기할게요. 아티스틱 클렌징 프로모션 아직 살아있어요. 크림 클린저 프로모션하고 클렌징 워터 프로모션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당 이 나오는 게 클렌징 워터 미니 2개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만 사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 주문만 되니까 이거 잘 참고하시고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10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뉴트리션 출시 프로모션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통 퓨전하는 마이크로 바리움 있는데 여기에서 피부 스스로 지키는 피부 건강에 지키는 거예요. 피부 면역력이라든가 피부 장벽이라든가 이쪽에 마이크로 바리움 도움이 되는데 피부 면역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외부로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보호하고 항산화를 시켜주는 거에 여러 가지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나오는 원료들이 쓰이는 거야. 12가지 자연유래 성분들이 뉴트리 바이옴을 만드는 거야. 이 만들면서요, 어떻게 되죠? 수분 지속력이 얼마큼 간대요? 24시간. 그리고 패키지도 가볍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은한 플로랄 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코코넛 팜 오일, 이게 기존의 것도 코코넛 오일이었어요. 그리고 약산성이 있어요. 기존의 것도. 근데 이거는 젤 포뮬라고요. 약산성의 젤. 피부는 약산성이 되는 거 알 거예요. 기존 것도 약산성이야.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거품이 풍부하고 말끔하게 잔여감 없이 마무리된다. 잘 씻겨나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끝까지 사용하는 가능하다. 이게 좀 불만이었었잖아요. 우리 제품 중에서. 그래서 뒤집어 놨었잖아요. 이게 개선되는 거고. 그리고 고급스러우면서 은은한 튤립향, 이거 튤립향. 좋아요, 이거. 튤립향.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로션은요. 12가지 자연유래 성분으로 탄탄하게 피부를 지켜줘. 그리고 피부 친화적으로 해주고요. 올리브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끈적임이 없이 깊이 보습을 전하는 크림, 로션 타입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지 스크럽이고요. 튤립향이라고요. 뒤집어서 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나오는데, 자, 이거에 이제 프로모션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All About Essential Foot 마스크가 나오는 거야. 진정한 풋케어가 가능한 거죠. 기존에 풋크림이 있잖아요. 이거를 특허 원단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오일을 더 해놓은 거예요. 버섯 마냥 신고. 이게 요번에 프로모션으로 나와요. 미니 2개하고 같이 풋크림 2개까지. 요런 기회를 잡으셔서 아시는 분들에게 주시면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이 또 있습니다. 바디키 마이핏하고 바디키 M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들을 섭취하시는 경우라면 프로모션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런데 프로모션으로 구매를 해서 다이어트까지 한다면 더 좋잖아요. 다이어트 스케줄이거든요. 10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이제 그 체중 측정 다 해야 돼요. 12월을 지나서 1월 7일,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체지방 측정을 완료해야 돼. 이래서 체지방을 감소했다거나 근육량을 증가했다거나 이러면 1월 7일 날 바우처가 또 지급이 돼요. 추가 지급이에요. 여기서 지급된 거 3만 원, 3만 원 막 있잖아요. 이거 말고 추가 지급이 뭐냐면 마이핏은 20만 원. 그리고 M은 1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구매를 하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5만 원 그 성공 바우처를 또 놓쳤는데 성공 바우처까지 또 있어요. 성공 바우처 5만 원에 축하금 10만 원에 여기에 3만 원에 나오는 제품들에 얼마까지 있는 거야? 아이핏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아니. M은 마이핏은요 28만 원. 2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3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제 써 있어요. 밑에 보면 액티브 시니어. 제가 기존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 식사를 못 넘겨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바디키랑 같이 프로틴 베리를 함께 써서 금방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를 보여줬을 거예요. 이거랑 같이 이것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의 바디키의 단점이 있었다면 약간 좀 양이 적었죠.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기에는. 근데 이거는요, 어르신들 하루 먹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51g. 지금 제가 뜯어놓고, 현수 씨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제가 이걸 지금 먹진 않고 있는데, 단백질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진 않고 있는데, 내일 오시면 또 맛보여 드릴게요, 이현 회장님.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의 거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의 한 포가 29g이었는데, 이건 51g. 거의 2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단백질도 기존에 6g이었는데, 여기에 16g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5g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만감도 주면서 든든하게도 하면서 그 다음에 변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맛도 바뀌었잖아요. 카페, 밀크, 초콜릿 이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 포당 단백질 16g이다.
그리고 새로운 맛, 물만 먹어도 진하다. 물만 먹어도. 카페, 라떼, 초코, 밀크티. 아, 빨리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식이섬유 5g 들었다.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20종이 들었다. 자, 이것만 봐도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정말로 식사대용 가능하다예요. 식사대용 가능하다. 병원에서 그 환자들 먹으라고 나오는 거 있죠? 환자들 네, 병원 나오는 육개요. 예, 뉴케어. 뉴케어에 들어가 있는 거 봐봐요. 뉴케어라고 하는 게 진짜 브랜드거든요. 걔들 진짜 마케팅 진짜 잘한 거예요. 한번 봐봐, 영양소. 이거보다 못해요. 뉴케어가. 이전에 바디키보다 못했었어요. 뉴케어 찾아가지고 자꾸 내가 바디케어 계속 권했었거든요. 뉴케어 먹고 기운이 없는 어르신이 금방 회복 못해요. 근데 저는 살려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두 가지 딱 섞어가지고. 금방 살려내요. 이게 훨씬 세요. 그 다음에 10월 14일 날 카페드 다모 오리지널이 나오는데 이게 기존의 커피가 200개, 50개 있었잖아요. 100개가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200개, 50개가 사라지는 거야. 100개보다는 싸고, 아니 50개보다는 계단 단가가 싸고 200개보다는 계단 단가가 비싸요. 통일되는 거야. 100개로 그냥. 변사면사님 200개 좋아하시잖아요. 200개 없어요.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고 이게 보면 브라질 커피잖아요. 브라질의 아라비카 커피예요. 로스팅 해가지고 동결해서 아라비카 커피의 균형 잡힌 맛을 그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깔끔하게 무지방 우유를 농축해가지고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설탕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자일로스를 하였어요. 자일로스 슈가를 사용해서 달콤함은 지키는데 설탕이 흡수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아줘요. 이 믹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설탕이잖아요. 근데 시중에 싸구려 설탕도 안 넣어요. 뭐 넣죠? 액상과당. 네, 그거 동결근에서 넣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스크랄로코스인가 뭔가 또 넣잖아. 우유 안 넣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이게 나오는데 스킨 뉴트리션 리뉴잉 퍼밍 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의 유스위 스탠드라든가 울트라 이게 리뉴얼 되는 거거든요. 유스위스라든가 울트라 리뉴얼 되는 거 이거 정보는 11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요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마이핏을 보면은 네. 그 식사 대용 쉐이크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마이핏에 들어있죠? 그 다이어트 프로모션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이어트 할 때는 못 먹는다면서요. 먹으면 안 좋다면서요. 단백질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다 스톱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요. 우리가 하는 3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지만 본사에서 하는 거는 3주가 아니라 2달이에요. 2달이기 때문에 밥 대신에 그거를 타가지고 약간의 탄수화물이 있어야 하루 종일 이게 기분도 내고 건강도 되고 해서 본사에서 하는 거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항상. 그리고 근육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다이어트 할 때 근육 쪽에 신경을 쓰잖아요. 근육할 때는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릴렉스하게 다이어트도 급격하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텀을 두고서는 천천히 해야 돼요.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할 때는 탄수화물을 완전 차단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면 힘들어. 다들 경험해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약간 뭐 머리가 아프네, 어지럽네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사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덜 힘들어요. 대신 기간이 길잖아. 기간이 길으니까 루즈한 내가 견디는 게 힘든 거지 몸에서는 안 힘들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되게 길었나 봐요. 시간 계산을 안 하고 했더니 시간을 오버했어요. 너무.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네네. 제가 먹는 단백질을 매일과 같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가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 맛을 봐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씩 따라주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미숫가루 아니냐, 단백질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풀 맛이 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숫가루 내 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내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되는지. 현숙 씨,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미숫가루는 완전히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거는 네. 약간 먹다 보면 고소해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약간 밍밍하다는 그 풀맛 난다, 뭐 이런 밍밍하다 이런 말들이 100% 대두 단백질이잖아요. 네. 대두 그 콩 왜 우리 그 잘 만드시죠? 콩국수 만든다고 네. 콩만 이렇게 삶아가지고 가르면 네. 사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닝닝한 맛이잖아요. 그 맛이 소금을 안 어떻게 넣기 보면 때문에. 그 맛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저희께 단백질이. 그러니까 저희 거는 그 대두 단백질 100%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100%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먹여줄 때 거기다가 원래는 소금을 약간 타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갈아가지고 콩국수 해 먹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맨 처음에 약간 거부감 느끼신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저처럼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입에 밴 사람들은 그게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베리를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 요즘 아미노 나오잖아요. 아미노를 살짝 섞어서 주면 정말 맛있어요. 아니 그래갖고 저는 그 단 걸 싫어하니까 저는 그게 입맛이 배이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맛을 먹을 때는 닝닉하고 그냥 맛 뒤끝에는 이렇게 고소한 맛이 좀 나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나는데 차츰 먹다 보면 이게 입에 배이갖고 먹게 되더라. 근데 한 사람은 또 누가 소개해서 단백질을 먹였는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단백질을 이렇게 타서 먹는 걸 몰랐고 그냥 한 숟갈씩 퍼서 몇 가루를 넣고 입에서 먹으니까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단백질을 그냥 몇 가루를 먹는 거는 처음 듣는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맛은요, 다들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단백질이 맛이 있네, 없네라고 언급하시는 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전을 부쳐 먹든 김치에 넣어서 먹든 입에다 털어 넣고 물을 먹든 타서 먹든 단백질은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긴 해요. 우현 씨 알죠?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단백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단백질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만 설명을 하시고 맛이 있네 없네는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찾는다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약간의 꿀을 섞는다거나 엑세스 아미노를 섞는다거나 또 소금을 약간 넣어도 돼요. 소금을 넣어도 고소해지고 맛있어요.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단백질이 맛이 있네 없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 그거는 무슨 짓이냐면 선 보러 가기 전에 그 여자의 과거를 다 풀어두는 거와 똑같아요. 알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